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LCN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정철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질문 경청의 행복한 기업 이야기입니다. 열린 질문으로 생각을 자극해서 폭넓게 드러내야 좋은 질문이 됩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여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도 해주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또 좋은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시도 됩니다. 질문을 하면은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질문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좋은 방법은 닫힌 질문을 하지 않고 열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은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폭넓은 대화를 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육아로 힘든 아내에게 힘들지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힘들었다, 들지 않았다 라는 단답을 듣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뭐가 힘들었어요? 라고 물으면은 무엇에 대해서 답하게 되므로 폭넓은 답을 하게 됩니다. 열린 질문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기보다도 생각이 확장되므로 상대의 솔직한 생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서 말한 것에 대한 실행 의지는 상사에게서 일방적으로 지시받은 것보다도 훨씬 높기에 좋은 질문은 좋은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도 있게 됩니다. 내가 던진 열린 질문에 상대방이 대답을 연결해서 잘 하도록 하려면은 상대가 답할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판소리나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가 주임새이죠. 말할 때도 주임새를 넣어주면은 신나게 열린 마음으로 답을 합니다. 잘했네, 그렇구나, 이와 같이 맞장구를 칠 일에는 맞장구를 치고 감탄할 일에는 같이 감탄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좋은 관계가 되어 있으면 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뉴 메시지에서 I 메시지로 바꾸는 질문법을 사용하자입니다. 가정이나 기업에서 가장 잘 해결되지 않는 과제는 무엇일까요? 서울대 융합기술원에서 경영자 6개월 과정의 강의를 할 때에 경영자들에게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1기에서 12기까지 280여 명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은 과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통이라는 뜻이 뭐입니까?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것이고 둘 이상의 존재 사이에 오고 가는 정보에 대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며 그 의미는 라틴어 커뮤니케어와 커뮤니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의미로 존재와 존재 간의 나눔과 공유를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일치시키고 함께 한다는 마음이 되면은 소통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화 중에서 상대가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고쳐주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서 개선하게 하는 소통 기법을 잘 활용하면은 리더십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해. 너는 맨날 그 꼬라지니? 너는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문제점을 개선하는 동기부여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유 메시지, 즉 대화의 출발이 너가 되면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반발심부터 생깁니다. 반면에 I 메시지, 즉 나라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주면은 상대방을 직접 판단, 평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심리도 없애고 반성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을 직접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해주므로 동지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말할 때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 어디 돌아다니다 뭐하고 이렇게 늦게 다녀라고 말하면은 유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화내는 이유는 자녀가 반성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유 메시지로 말하면은 자녀는 늦게 들어온 이유를 찾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많이 걱정해서 내가 너라면은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미리 연락했을 텐데 라고 I 메시지 방식으로 말하면은 자녀가 변명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기 반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유 메시지는 너가 문제야, 너 때문에 틀어졌어 라고 너를 주어로 하는 대화이므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말투가 되기 쉽고 듣는 사람도 우선 기분이 나쁘게 들리므로 처음부터 거부감을 나타내게 되는 대화 방법입니다. I 메시지는 나를 주어로 나라면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자신의 감정을 조용하고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은 나의 말을 더욱더 잘 경청하게 되고 상대의 사례를 자신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고쳐보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I 메시지로 그동안 불편했던 자녀와 부모와 팀원들과 동료와 상사와의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상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상대 중심의 언어로 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으로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질문은 관계를 악화시키므로 상대가 공감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호기심이 많아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왜 하늘이 푸른가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은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구구단이나 잘 외워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만일 질문법을 잘 배운 어머니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까요? 우리 아들은 왜 푸르다고 생각해? 라고 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질문을 했을 겁니다. 유대인의 어머니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라고 묻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묻기에 받아 적은 노트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면은 칭찬받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2010년 G20 정상회의 폐막식 연설을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직접 통역이 있기에 한국어로 질문해도 좋다고 설명까지 하며 7번이나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질문했을까요? 질문자가 없어서 질문권을 중국 기자가 가져갔습니다. 국제부 기자들이 영어를 못하지는 않을 것인데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질문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 그때 한국 기자가 질문을 했다면 어떤 기사가 났을까요? 아마 질문 내용보다도 영어 발음을 문제 삼거나 문장의 문법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으로 효과를 바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상대가 편하게 상대 중심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제 답신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언제 답신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상대가 자신을 배려한다고 생각하므로 강제로 명령받는 기분이 들지 않게 됩니다. 보고는 내일까지 해주나요가 아니라 보고는 내일 오전 오후 중 언제가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은 상대가 선택할 기회를 주므로 마감일을 잘 지키게 됩니다. 상대가 편한 상대 중심의 언어로 질문 방식을 바꾸면은 상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일이 밀렸으니 주말에 출근하나요? 라고 묻기보다도 일이 밀렸지요. 기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라고 질문하면은 주말에도 스스로 출근해서 일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좋은 개선하는 좋은 질문으로부터 찾아지고 질문의 수준이 성과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백화점의 어루 매장이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매상이 올라갈까부터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의 질문법입니다. 사람들은 왜 옷 사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상대 중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질문하여서 만들어진 상품은 고객이 사고 싶어하는 상품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매상이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경청 수준을 평가해보고 경청을 공감력으로 올리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경청을 잘하는지 각자의 경청 수준을 같이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음 질문에 yes인지 no라고 답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보다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잘 듣는다. 들을 때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대의 이야기를 끊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상대의 말이 길어져도 지루한 표정을 하지 않는다. 이 앞의 질문 중에서 예스가 4개 이상이면 경청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예스가 3개이면 보통이고 2개 이하면 경청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체크되었나요? 직장인들은 보통 경청에 문제가 있는 2개 이하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경청은 혼자서가 아니라 말하는 상대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의 자세 때문에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고 얻는 것을 신속하게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이야기를 왜곡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경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몸 언어로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눈 맞추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손동작을 같이 하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컴퓨터 작업하고 있을 때 상대가 옆에서 얘기하면은 고개만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일하는 것을 멈추고 몸 전체를 상대에게 향하게 하고 눈을 마주보고 미소 짓고 들어주면은 상대는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낌으로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두 번째는 맞장구를 치며 주임새를 넣어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맞아. 그러면 그렇지. 좋고 말고 그것 좋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핵심 단어 돌려주기입니다. 상대가 말하는 핵심 단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돌려주는 것이지요. 드러내기 경영 VM 활동을 하면은 아침에 팀 멤버들이 마음 드러내기를 하는데 상대가 말한 핵심 단어를 그대로 다시 말해주면은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내가 끓인 맛있는 찌개를 먹고 오니 너무 상쾌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마음 기상도의 마음 상태가 90점 이상 위치에서 마크를 붙이겠죠. 그러면은 옆의 동료가 아내의 끓인 찌개를 먹고 와서 상쾌하군요. 이와 같이 반복하면서 따라하면서 공감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 말한 대로 반복해서 들려주면은 이 친구가 나에게 공감해주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돼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조언하는 거 금지입니다. 대부분 경청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전부 듣기도 전에 미리 내가 조언해야 할 말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충분히 듣고 상대가 조언을 요청하면은 그때 해주어도 늦지 않고 또 그때 하는 말은 효능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고 질문하고 감사하기입니다. 들은 내용을 적고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상대에게 다시 말해주면은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와 대화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은 공감세포끼리 파장으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이지요. 창원에 있는 우리들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개에게 물리면 3시간 치료받으면 되고 뱀에 물리면 반나절 치료받으면 되지만은 말에 물리거나 말을 놓친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 미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소중합니다 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웅배는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라고 한 것을 보더라도 말을 들어주는 심 속에서 상대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경청 수준을 알고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면은 막힌 소통의 문이 열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있는데 답정너라는 의미 아시나요? 답은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너는 대답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hear와 listen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말로는 두 단어 모두 듣다, 듣기다 등으로 해석되어서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경청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hear는 something to come as라는 듣기이고, 즉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listen은 pay attention to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내가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상대와 소통할 때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자신 있게 yes라고 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듣지만은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나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사실과 다르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듣기도 전에 들은 말에 대해서 먼저 답을 달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상대의 의식과 무의식 수준까지 경청하는 듣기의 기술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은 단시간에 경청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3F 경청 기법이 참 도움이 됩니다. 3F 경청 기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팩트입니다. 즉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사실을 듣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각한 직원이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차가 막힌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무능한 놈이다 라고 인식해 버리는 것이지요. 차가 늦은 팩트에 집중하지 않고 상대의 태도나 성격으로 연결시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입니다. 즉 감정을 잘 파악하며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 상태를 알지 못하면은 깊이 있는 소통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깊이 묻혀 있는 민마음의 아픔까지도 파악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각한 이 대리에게 나도 지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조급하고 긴장했어. 그때 내 마음을 생각해 보니 이 대리의 힘든 마음이 이해되네. 긴장 풀고 이제 일 시작해 보자 라고 얘기해 주는 상사가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는 감정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때 참 조급했겠네, 힘들었겠네, 곤란했겠네, 불편했겠네 등의 말을 해주면서 상대의 감정까지 파악하며 들어주는 것이 필경청입니다. 그냥 퉁쳐서 추상적으로 좋아 보이네 라고 하면은 감정의 교류가 되는 경청 수준은 아닌 것이지요. 상대의 감정까지 읽으며 들어주어야 제대로 된 공감 경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커스입니다. 즉 의도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도까지 파악하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불만 속에는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뭔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에 하는 말이
불평, 불만이므로 그 불평하는 뒷면의 의도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포커스 경청입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지혜와 마음을 통째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경청에 제일 방해를 주는 도구는 스마트폰입니다. 무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3F 경청의 3가지 측면을 잘 적용하여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행복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또 질문을 통해서 교류가 일어나야 진정한 소통이 되고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